볼까요? 오늘은 이제 책이 두 개인데 제가 원어로 된 제목을 좀 가져와봤어요. 그 새 코트가 맞는 것 같아, 제목이. 안나의 빨간 헬트보다는 안나를 위한 새 코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안나의 빨간 헬트라는 책을 쓴 작가예요. 이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이제 책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등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출판사들의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근데 다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쓰자. 1년에 막 20권씩 썼다고 하더라고. 와. 책을. 그림도 뭐가 이제 그런가요, 있었겠지. 그러면? 그림도? 글씨. 그림은 다른 사람이 그렸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글을- 게 글을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어떤 화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화가를 데려다가 이제 삽화가로 새로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화가가 삽화가로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능력자인데.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스콜라스틱 출판사 우리는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다 알죠. 유치원생들을 위한 언어와 사회 과목의 교사 형식 심사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중에서 이제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제 이 집 가족들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또 어릴 적에 겪었던 그런 전쟁의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전쟁 속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 사파가들의 엄청난 롤모델이다. 안나의 빨간 외투 이 책에서 그 작가의 말처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아이들을 위해 책을 쓰고 그리는 일은 연극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림책은 곧 연출될 연극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고 캐릭터들에게 옷을 입히고 적절한 배경 속에 그들을 넣는 구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원문 그대로를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그 내용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게 문이 다 닫혀져 있고 돈도 없다. 그죠? 근데 이제 문이 이 이야기의 사건은 정비였다. 문제의 발단으로 딱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배경을 싹 깔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싹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책은 바로 그냥 문제로 시작해요. 그럼 문제가 뭐다? 코트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엄마가 해결책을 막 제시를 했던 거죠. 어떤 해결책들이 있었을까요? 할아버지 금시계, 네. 그리고 집안의 이제 세간살이들을 바꿔서 이제 아이를 위한 코트를 마련을 해야겠다는데, 자, 우리 애가 뭐 필요하다. 심지어 계절이 바뀌네요. 맞아요. 맞아요. 코트를 하나 얻기 여름이 위해서 지나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다니면 꼭 읽어줘야 돼. 지금 우리랑 완전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쓰는 것도 그리는 것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필요한 제목이 양모다.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지의 금시계를 가져가요. 그 양 아저씨한테. 그럼 이제 얘가 코트가 필요한데 양털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깎을 수 있다. 봄이 와야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또 기다려야 돼요. 당장 이제 크리스마스고 얘는 이제 새 코트가 필요한데 봄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일요일마다 뭘 했어요? 양들을 방문해서 얘네 잘 있나 좀 자기가 옷감들 허리 잘 있냐. 콜볼도 불러줘. 얼마나 좋아, 그죠? 이제 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아저씨가 이제 깎으니까 얘가 옆에서 보기가 마음이 이제 아픈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 캐릭터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아이의 심성은 어떤가. 이제 두 번째 양털을 가져오고 두 번째 재료는 이제 실로 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를 방문했던 거죠. 이 일을 하시는 할머니 이제 몸이 성치 않아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름에 오너라가 아니라 체리가 익을 즈음에 와라. 그래서 계절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라고 수박이 열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단어를 주기보다는 은은하게 시간이 이제 이만큼 흐르는 걸 이제 보여준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월귤이에요. 우리 책에 월귤이라는 단어 나와요? 산딸기. 산딸기 나와요. 맞죠?
제가 원서로 읽어가지고 제가 쳐보니까 월귤이라 뜨더라고요. 맞죠? 염색하는 거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산딸기였어. 산딸기. 산딸기를 이제 또 염색을 하기 위해 따요, 또 엄마랑, 그죠? 네, 심지어 과일도 땁니다. 그래도 끓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방지궁을 방문해서 이제 성주석 목걸이랑 또 바꿉니다. 노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교환합시다. 그 다음에 5번째, 재단사를 방문해서 일주일에 와라. 여기서 되게 또 신기했던 거는 이 아이만을 위한 코트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다 걸어가지고. 단추도 아저씨가 골라줘. 또. 이 코트에 딱 맞는 단추. 우리는 기성복들 사입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특별하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얘는 입은 날 자기 옷을 만들어준 사람을 다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함을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우리. 심지어 양한테 가서도 고맙다고. 양한테 가서도 고맙다고 이제 목걸이 걸어주고, 그죠. 그래서 안나의 코트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체 공정을 아이가 오롯이 다 밟아갔으니까 맞아. 당연히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이 코트 작아졌다고 당장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 이런 거. 그리고 약간 독특한 게 우리는 환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적정한 환상 가치를 딱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은 금시계랑 그게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약간 동등하나?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는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데 방금 보니까 내 같으면 그냥 금시계 갖고 있지 지가 안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것들도 좀 독특한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쓴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 했을 때 그 주제에서 안나의 코트는 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안나의 코트는 뭐냐면 이야기의 그냥 발단의 시작이에요. 문제점이 문제점. 이야기의 씨앗이에요. 이제 내가 쓰거나 내가 그릴 곳에서 나는 이제 뭐를 발단으로 시작을 할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써왔던 거에서 그런 요소가 있었나? 내가 아는 다른 이야기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 이제 그런 게 딱딱딱딱 보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안나의 코트는 돈을 주고 구매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돈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겠다죠.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겠다죠.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디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 이야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남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니네가 희생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바로 1,000원 딱 그려가지고 어휴 큰 거를 희생했네. 그다음에 한 명이 준비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협력해서 준비한 것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이.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인간성의 회복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아이 하나에게 그 코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를 못 누렸었잖아요. 전쟁 때에는. 그래서 그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또 빨간 버튼을 들으면 그치.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동화지만 이 주는 메시지가 항상 동화책은 엄청 철학적이고 그럼.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시대가 달라질수록 시대가 이제 점점 흘러갈수록 의미가 또 더 새롭게 커져가는 확장되어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지금 예전에 이 책을 1940년대 사람들이 읽었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비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고 쓰는 것,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리고 쓰는 것들에 대한 가치 되게 우리 아무렇게나 소비하잖아요. 그걸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확장된 의미도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가 더해갈수록 또 다른 의미들을 탄생시켜가는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이분은 뉴욕 빈민가에서 폴란드계 유태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시대 때 유태인들은 또 굉장히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 유명한 분이세요. 이제 몸이 약해서 집에서 종이에다 그림을 끄적끄적 그리고 밖에 이제 친구들이 노는 거를 바라보고 이제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책을 이제 읽어주면 이제 그런 건 이야기를 듣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6살 때 미키를 완벽하게 그렸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풍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졸업 후에는 장난감 가게에서 디자이너로 이제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그림을 배우러 다녔대요.
그 깊은 밤 부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아주 본것 같아. 이 책도 재밌어요. 다음에. 그래서 이분은 그 어린이를 관찰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어린이를 발견을 하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게 자기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칼데코 상을 받았는데 그 시상식에서 어린이의 갈등이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이다. 자, 그렇게 꾸민 이야기는 어린이의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을 볼까요? 자, 맥스가 나온다고 그죠? 이제 맥스가 장난을 엄청 심하게 치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가둬버리죠. 나오시다. 저녁도 그렇지만 얘는 이제 방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맥스호를 타고 항해를 해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 도착을 하는데 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림이 사파가 작아지면서 점점 커져요. 페이지가. 그러네요. 그러게 이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달을 닦기 때문에. 아이가 상상이 커져가는 네, 걸 나타내는 예, 거예요. 현실에 있을수록 여백이 크고. 그러네요. 네. 이까지는 거의 달이 같은 자리 있어요. 여기까지 완전히 확 이 세계에 넘어갈 때까지. 이제 맥스가 신기한 거는 이제 무서운 괴물들을 보고서 겁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겁을 먹기는커녕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망쳐보자 이 세상을. 그렇지. 난리를 쳐서 한번 이제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떠해진다. 허무해지겠죠, 그죠? 야, 이제 그만하자. 너. 괴물들이 이제 맥스가 떠나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맥스를 협박을 하죠. 돌아오라고. 하지만 맥스는 얘네들을 버리고 방으로 돌아올 때는 또 여백이 또 점점 커진다고 하죠. 그림이 작아지는데. 이제 왔어. 애들이 되게 별난데도 자기 동생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더 별난 아이들을 만나면 어른 행세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지 마라. 지도 모르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괴물들을 잠자리로 쫓아버렸어. 엄마이들을 하는 거죠, 그죠? 어른처럼. 그래서 이제 내가 느끼는 아이들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생한테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는 형,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친구한테 한 소리 하는 아이, 정작 본인은 집에서. 그래서 내 캐릭터에도 이제 이중성을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밖에서 미친 듯이 돌아도 아이들이 결국에는 포근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 해서 되게 배제를 많이 당했다고 해요. 도서관에서는 빌려주지도 않았다. 근데 결국엔 이제 칼데코상까지 받았어요. 자, 이 이야기의 특징은 맥스는 어린아이지만 한 인격체로 그려지고 있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나 좌절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에서 주인공의 성격과 특징, 엄마가 미웠던 점. 그래서 지금 내 아이의 행동을 공감하는 부분, 내가 이제 어릴 때 엄마가 미웠던 부분,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그래서 내가 상상하는 나만의 나라, 나의 백성들, 그리고 생김새와 환경 등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종이 드릴 건데 그 종이에다가 이제 6컷 툰이라고 생각하고 툰이 아니면 그림책이다. 아니면 나는 그림을 못 그릴 때 글만 좀 써야겠다 하시면 일단 이야기 구성을 6컷으로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6컷으로 그러면 이야기 하나가 완성되네요. 네. 스토리. 근데 우리 저번에 했었을 때 글 없이 그림으로만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도저히 글이 없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그림이랑 글이랑 이제 같이 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글이 일단 먼저 나와야 돼요.